국민연금공단이 전북혁신도시에 새롭게 입주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으로 새만금 개발 인허가권이 정부 쪽에 넘어갔다며 군산과 김제시, 부안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명재 전북대학교 병원장이 백석재의 환경보존 문제가 부각된 만큼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500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혁신도시에 새롭게 둥지를 틀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기금 운용본부는 내년 10월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혁신도시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기금 보유액 5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전북 이전을 마무리한 연금공단은 우리나라 복지의 중추기관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손님이 아닌 188만 전라북도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 이전을 준비하면서 연금공단은 전북 지역 6개 대학과 채용 관련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연금공단은 신규 직원 채용 시 전북 출신을 15% 이상 할당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금공단은 통일 시대를 대비해 연금 체계의 통합 방식과 급여 수준에 대한 새 그림을 그려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전북은 이제 국민연금공단 이전을 계기로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힘차게 발전해 나가도록. 연금공단의 핵심이랄 수 있는 기금운용본부는 내년 말 전북 혁신도시로 옮겨옵니다. 연금공단은 오는 12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북 시대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LH 유치 실패로 정부가 건넨 대가라는 오명 대신에 이제는 지역 경제의 밑그림을 새로 그려낼 성장 원동력이 될 거라는 전망이 더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국민연금공단은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계획에 없었습니다. 전북으로 오기로 돼 있던 토지공사가 경남 진주로 이전하는 주택공사와 합병되는 바람에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통합한 LH를 유치하는 데 결국 실패했고 대신 진주로 가려던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에 오게 됐습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를 놓친 아쉬움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이 지역 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국내 굴지기업들의 대주주로서 국민연금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그 위상을 여실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500조 원에 이르는 기금을 굴리는 200여 명의 기금운용본부 인력이 내년에 전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기금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산운용이라든가 증권업이라든가 투자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돈의 유입이라든가 아니면 소득 창출 효과도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 여수신 총액이 전국 대비 2%, 금융기반이 미미한 전북으로서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이 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본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금융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 내 총생산은 최대 3,522억 원, 부가가치는 4,530억 원, 투자는 5,534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북 지역이 그 대내외적 연계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거를 따라서 결국에는 어떤 경제 파급 효과가 더 양산되는. 특히 기금 투자를 받기 위해 위탁 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대체 투자회사 등 많은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전북 혁신도시를 찾을 거라는 전망이어서 국민연금공단이 금융 허브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지난달 22일 발생한 군산 OCI 공장 화학 사고 시 군산시가 늑장 대응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군산시가 가스 누출 사고 40분이 지난 뒤 도와 국민안전처에 보고를 했고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가스 누출량을 소량이라고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산시는 사고 직후 주민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국가재난망에는 소룡동 주민 대피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명재 신임 전북대학교 병원장이 환경과 문화재 문제가 불거진 군산 전북대병원 설립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병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백석재의 환경 보존 문제가 부각된 만큼 생태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오는 10월쯤 전북도와 군산시 등과 협의해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농촌 지역에서는 포도나 복숭아 같은 여름 과일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내수가 부진하면서 가격이 예전만 못해 농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도가 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탐스럽게 익은 캠벨 포도가 한 송이 한 송이 바구니에 담겨집니다. 수확을 시작한 지 열흘가량 지났는데 5kg 한 상자 가격이 2만 원대, 작년에 비해 30%가량 떨어졌습니다. 생산량이 20% 증가한 탓도 있지만 해마다 수입량이 50% 이상 급증하는 수입 과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농민들의 하소연입니다. 수입 과일 자몽 평균적으로 봤을 때 체리가 1위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포도가 거기에 좀 침체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지역 농협의 대량 생산 품목인 포도와 복숭아, 멜론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FTA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토종과일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민들의 사기가 한풀 꺾이고 당일 시세에 따라 가격도 자주 변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포장과 상품 전시 방법을 바꾸는 등 소비자 기호에 맞추느라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5kg니까 그것을 이제 소비자나 또 그 청과이나 또 그 도매인들이 이제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품목과 유통구역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위기의식이 여전합니다. 도매 시장 중심의 유통 경로를 가져가다가 이제는 그건 아니다 싶어서 MS마트나 골목 상품, 상권까지 저희들이 직접 투입해서 더욱이 농촌의 고령화는 대거 밀려드는 수입과일의 공세에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많아 과수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중복의 영향으로 닭고기 값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농협 전북본부에 따르면 도매로 거래되는 육개 1kg의 가격은 2,978원으로 한 달 만에 3.8% 상승했습니다. 육개 산지 가격은 한 달 사이에 9.8%가 뛰어 중복 때문에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으며 반면에 유구나 돼지고기 가격은 3에서 5% 하락했습니다. 전주 농협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이민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5명의 후보가 나선 이번 선거에서는 이민규 당선자는 전체 유효 투표수 가운데 2,510표를 얻어 64.6%의 득표율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전임 조합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치러졌으며 이민규 당선자의 임기는 오는 2019년 3월까지입니다. 새만금 내부개발 행위 허가권을 시장군수가 아닌 국토부가 영구히 갖는 법안이 추진되자 일선 시군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행정구역 획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각종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권을 시장군수에서 국토부 산하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넘기는 법조항이 정부 입법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같은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설치돼도 견제할 방법이 사라진 겁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은 정부가 새만금의 인허가권을 일방적으로 가져갔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방적으로 새만금 개발청에서 앞으로 모든 인허가 문제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반쪽짜리 법을 만든 거다. 연말 안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행정구역을 획정할 예정이어서
결과만 기다리던 지자체들은 뒤통수를 맞은 표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땅도 지금 행정구역이 다 정해져 있는데 정부 직할로 해서 정부에서 모든 인허가권을 가지겠다. 이거는 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이번 주 특별법 개정안에 국회 통과를 고대하던 전라북도는 이런 일선 시군의 반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특별행정구역을 밀어붙이기 위해 정부에게 허가권을 넘기는 협상을 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행정구역 규제가 없는 그런 게 가야 되는 큰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명분 차원에서는 좀 그런 건 우려에 대해서는 좀. 새만금 3개 시군은 전북 도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공유수면이 정부만의 것은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충전식 교통카드 잔액 가운데 5년 이상 미사용된 금액이 도내에서만 7억 원에 달해 환급과 활용 방안이 필요합니다. 충전식 교통카드는 장기 미사용 소액에 대한 뚜렷한 법 규정이 없어 소멸시효 규정과 공익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교통카드 충전소에서 잔액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이를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아 환급 방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의회 양성빈 의원은 사무보조 10년째 기준으로 전북도청 소속 무기계약직 연봉은 2,600만 원이지만 충북은 3,200만 원으로 600만 원의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내에서도 고창군 무기계약직 연봉은 1,800만 원, 전주시는 3,000만 원으로 1,200만 원의 차이가 나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소비 진작에 지역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전주시 소상공인협회는 메르스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업소마다 운영난에 직면해 있다며 각종 행사와 모임을 종전처럼 개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가급적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소상공인 제조상품을 구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에서 익산 삼례를 연결하는 동산육교가 보강공사에 들어갑니다. 전주시는 노후된 동산육교의 노면을 보강하기 위해 4개 차로 가운데 1개의 차로를 다음 달 25일까지 유동적으로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루 4만 대의 차량이 이용함에 따라 차량 정체에 대비해 만경강 제방도로와 전주 나들목, 미산교 방향 등 3개 우회 노선이 운영됩니다. 임실군이 농업 발전을 위해 임실희망 농업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부안군은 우수 농특산물을 대표식품으로 키워가는 6차 산업을 추진합니다. 이 밖의 시군 소식을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이 임실희망농업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희망농업추진단은 임실군 농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 농민이 꿈꾸는 농정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임실 희망농업 추진단을 중심으로 농민 스스로가 정책 결정에도 참여하고 사업도 시행함으로써 다 함께하는 행복한 희망농업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부안군은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활용해 읍면별 대표식품으로 육성하는 이름면 1마을 6차 산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마을별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할 농특산 가공식품 자원 실태 조사와 6차 산업 성공마을을 벤치마킹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과 함께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군은 코레일 부산 경남본부와 기차여행 상품 공동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철도 여행 상품 개발과 홍보를 맡고 순창군은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기차 여행 상품 운영을 지원하게 됩니다. 완주군이 마을 주변 유휴지와 도로변 자투리 공간에 소나무와 철쭉 등을 심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주군은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 등 8개소에도 이 같은 녹색 공간을 조성하고 풀베기 등의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설치안에 대해 전북 변호사회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상고법원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빚어지는 재판 지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 전북지방 변호사회는 응답자 154명 가운데 102명이 상고법원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며 찬성 이유를 밝혔습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선은 관광객 증가와 새만금 방조제 개통 등 치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위도 출장소를 안전센터로 승격시키고 경찰관 13명이 위도를 중심으로 식도, 왕등도 등 380제곱미터의 면적을 관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4개 안전센터와 13개 출장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전주지법은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사법제도와 법원의 역할을 소개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인턴십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제부터 3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고교생 24명이 참여해 모의 재판을 진행하고 전북대 로스쿨과 검찰청, 보호관찰소 등을 견학하는 일정 등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도내 의병과 순절자를 재조명하는 특별전을 오늘부터 선보입니다. 군산의 대표 브랜드 브런치 콘서트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미얀마 소수민족의 생활상을 담은 김유찬 사진작가의 개인전이 내일까지 도청 기획전시실에 마련됩니다. 1위 농악의 정기 발표 공연이 내일 익산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립니다. TV 인기 애니메이션 후토스를 재구성한 가족 뮤지컬이 모레 정읍사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익산 백제 역사유적 지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미나가 오늘 왕궁리유적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김제의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로 오늘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전북문화재연구원 최완규 이사장의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주 MBC 임신육아교실이 오늘 서신동 프레벨 교육센터에서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 수기를 공모합니다. 참돔 선상낚시대회인 군산 새만금 전국 피싱 페스티벌이 모레부터 이틀간 군산 비흥항에서 펼쳐집니다. 전북권 날씨입니다. 절기상 대서이자 중복인 오늘 전북 지역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20에서 60mm이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8도의 분포를 기록하겠으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